우리가 보통 기형아 검사라고 하지만 엄밀하게는 기형아 검사는 단어는 없고요. 이제 크게 이제 염색체나 유전자 이상을 보는 이제 검사, 주로 혈액으로 하는 검사하고 그리고 아기의 어떤 구조적인 이상, 뭐 언층이라든가 뭐 심장 기형 그런 것을 보는 이제 전밀 초음파 그렇게 크게 카테고리가 나뉘어집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아기의 외관적이나 구조적인 이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 양이 많아서 그거는 이제 생략을 하고요. 주로 그 혈액 검사나 이제 양수 검사 이런 걸로 하게 되는 아기의 그 염색체 이상에 대한 검사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산모분들이 이제 제일 처음에 하시게 되는 것을 선별 검사라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선별 검사, 확진 검사 이런 것들이 코로나의 시기를 통하면서 많이 이제 익숙해졌어요. 예를 코로나를 걸리게 되면 우리가 먼저 이제 자가 키트로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건 선별 검사고, 그래서 양성이 나오면은 이제 이 사람이 고위험 환자인데 이 사람이 정말 코로나인지 아닌지는 PCR 검사를 해야 되죠. 이제 그런 것을 확진 검사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산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별 검사를 했을 때 이 사람이 그런 염색체 이상이나 유전적인 기형이나 그런 게 있을 가능성이 높은지 안 높은지를 일단 혈액 검사로 거르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혈액 검사이기 때문에 위험이 별로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비용도 저렴하고. 근데 거기서 혹시 위험이 높은 고위험이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확진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검사가 양수 검사, 뭐 윤모막 검사 이런 것들 좀 침습적인 검사라서 유산의 확률도 높고, 검사 결과 나는데 좀 시간도 더 걸리고, 그리고 이제 비용도 조금 이제 더 들 수가 있다라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산모분들이 오시게 되면 선별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주수별로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일단 우리가 10주 전까지는 그 기형아 검사를 안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10주 전에 많은 자연유산의 90%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이고요. 10주가 돼서 아기가 이제 안정권에서 섰다라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때부터 자 다음부터는 이제 기형에 대한 검사도 시작합니다라고 되게 설명을 듣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11주, 12주 경에 이제 1차 검사,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간격으로 16주 전후해서 2차 검사, 그 다음에 그 다음 한 달 후에 이제 3차로 전밀 초음파를 되게 하게 됩니다. 이제 12주 전후에서 하는 검사가 이게 아기의 목털미 투명대라고 NT라고도 하는데 이걸 초음파로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더블 마커라고 이제 태반이나 태아에서 나오는 그 임신 중에 증가하는 호르몬 두 가지를 같이 봐서 이제 1차 검사를 하게 되고, 거기서 괜찮다고 나면 한 달 뒤에 이제 2차 검사로 쿼드 테스트라고 해서 이제 4가지 호르몬 검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검사를 합쳐서 이제 세퀀셜 테스트하고 통합 분석 검사, 또 어떤 기관에서는 인테그레이트라고 하는데 그런 검사를 하게 돼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주 때 피를 뽑으면서 첫 아기인 경우에는 취약 X 증후군 검사라고 해서 이제 그 정신지체아를 낳을 가능성이 높은 인자를 엄마가 이제 보인자로 가지고 있는지 그걸 보는 검사를 하고요. 그때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제 혈액 검사 중에 한 가지가 신경관 결손이라는 기형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검사도 이제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모분들이 가장 결국은 궁금해 하시는 것이, 내가 이제 기형아 검사를 했는데 정상이라고 들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기형을 낳을 확률은 이제 없고 안심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알고 싶어 하시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100%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검사는 없고요. 이때 이제 각 검사의 검출률, 디텍션 레이트라고 하죠. 이제 민감도라고 하는데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표 맨 오른쪽에 이제 나와 있는 수치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검출률이라는 것은 이 다운증후군이라든가 그런 질병이 있는 태아를 가진 산모가 검사를 했을 때 과연 그것을 얼만큼 발견할 수 있냐라는 것을 보는 검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1주에서 13주 사이에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괜찮게 나왔다. 그러면은 다운이 100명이 태어났을 때 그 중에 한 80% 정도는 이 검사로 걸러진다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100명 중에 20명은 이 검사에서 정상으로 나왔다고 들은 산모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기대치가 높은 분들에게는 좀 실망스러운 수치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세퀀셜 테스트 통합 분석 검사 같은 경우가 지금 선별 검사 중에서는 이제 꽤 높은 그 검출률인데 이렇게 해도 이제 가장 높은 게 95%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검사에서 괜찮다고 안정권이라고 들었다고 정상이라고 들었다고 해도 여전히 나는 다운 중에 한 5명 중에 다운은 이 검사에서 괜찮다고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태어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어떤 검사의 한계에 대해서는 산모분들이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어쨌든 고위험군이 나오게 돼서 그 다음에 확진 검사도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검사가 윤모막 검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배 바늘을 찔러서 아니면 질을 통해서 이제 태아가 아니라 그 태반의 일부를 좀 이제 채취를 해서 뜯어내서 이제 그거의 유전자 분석을 하는 검사니까 검사는 좀 빨리 나오는데 이제 위험률이 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 14주 이후에는 이제 양수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양수 검사는 이제 배를 찔러서 아기나 태반을 찌우는 게 아니라 아기 주변에 있는 양수를 뽑아내는 검사이기 때문에 조금 산모분들은 이제 부담은 덜한데 이것도 역시 유산될 가능성은 있고요. 이 윤모막 검사, 양수 검사 둘 다 아기가 검사 후에 유산될 가능성은 한 400분의 1 정도로 요즘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검사가 제대혈 검사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아기하고 태반을 연결하고 있는 그 탯줄을 바늘을 찔러서 피를 뽑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검사 자체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기가 그 바이러스라든가 뭐 심각한 그 감염에 걸렸을 때 정말 아기가 그 감염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본다든가 뭐 심각한 기형이 있다든가 뭐 그랬을 때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확진 검사의 검출률은 뭐 99%가 훨씬 넘어서 거의 100%에 가까운 그런 검사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